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오늘 눈이 상당히 많이 오던데 어우, 날도 춥고 그냥 마음이, 눈 오는 장면은 예쁜데 지금 사실은 다른 철의 다른 연도의 겨울은 그래도 지금쯤은 조금 어떤 연말 분위기도 나고 보통 그랬잖아요. 약간은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에 대한 어떤 설레임하고 기대도 조금 있으면서 눈이 오면 땅은 질퍽거리지만 눈 내리는 장면은 이쁘다, 이렇게 그 순간만큼은 조금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제가 사는 삶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말의 분위기가 다운되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하나 올려서 기토 일간별로 올려드리고,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나름 이제 공부를 이것저것 좀 하면서 제가 평소에 사주 감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 그런 거를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접목시켜서 조금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풀까 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무겁지 않게 뭐 술방을 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술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게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판서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운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이제 사주가 좋다 나쁘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사주가 얼마나 탁하냐 막냐, 요거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내가 사주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감히, 나도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착하게 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사주를 놓고 이 사주가 탁하다 맑다, 이렇게 사람 앞에 놓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사주는 탁해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늘, 제가 약간 인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늘 부족하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늘 겸손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자세가 어떤 사주를 막론하고도 제일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요, 정말.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조금은 있어요. 조금 좋은 사주와 조금 힘든 사주가 있지만, 사주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이 공부를 하고 제가 이렇게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저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왜 좋은 사주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복도 있고 어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능력을 다 갖춘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타고났어도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잘 갈고 닦지 못하면 겉만 번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주 자체는 좀 힘들지만 그 역경을 딛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이 또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더 넘어가면 그런 것도 사주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시절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늘 이런 결정의 선에서 사는 것 같아요. 살짝만 삐딱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중심 잡고 이 양쪽으로 극도로 안 치우치려고 요 중간을 가야 되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거, 늘 깨어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간을 가는 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그리지만, 사주의 탁함과 맑다는 거는 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떠나서, 오행의 어느 하나의 특징이 뭐 임수의 기토가 오면 임수기탁, 이런 어떤 부분적인 측면이 아니고 단편적인 측면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법륜도를 그리냐 하면, 이게 오행, 여기에 뭐 보통은 목을 넣죠.
본인의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화토금수 이렇게 넣었을 때 적당히 설계를 시켜주고, 또 얘가 부족하면 도와주고, 또 얘는 얘를 도와주고, 이렇게 밖으로는 생을 해주면서 돌고, 또 안으로는 서로 이렇게 적절히 통제하면서 잡아주면서, 얘가 너무 나가는 거를 또 얘가 이렇게 막 주고 싶은데 얘가 조금 자극을 주면 얘가 조금 덜 나가는 식으로 전반적인 이 균형을 잡고 이 오행이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잘 돌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맑은 사주라는 얘기예요. 탁하다라는 거는 이쪽이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게 너무 많아서 얘가 이쪽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또는 재성이 너무 많아서 반극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다음에 오행을 생해주지 못해서 하나에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비어있는 경우들도 사실은 건강적인 측면이나 사주 오행에서도 문제는 있어요. 오행이 너무 몰빵되어 있는 경우 있죠. 사주 8글자에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고, 이제 대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화 이 과정이 7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탁하다, 여기에서 막 하나의 오행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라도 부족한 오행이 들어가고 많은 거는 빼주고,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의 사주는 골라지기 때문에 사주 하나만을 놓고 이 사람 사주가 탁하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 사주는 이 자체로는 괜찮은데 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오행이 들어오거나 충이 많이 맞거나, 그래서 제대로 생을 못 해주거나, 보통 그런 경우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맑으면 운이 좋은 거고요, 탁하면 운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오행을 이렇게 넣으시고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넣으셨을 때 이 5개가 기본적으로 차 있으면서 수도 적절히 맞으면서 하는 거, 그게 맑은 사주 또는 운이 좋은 사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개운법은 딴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럼 관에 해당하는 오행의 특징 중에 뭐 수는 아래로 수렴하고, 화는 조금 활발하게 퍼지고, 목은 뭔가 새로 시작하고 배우고, 이런 게 관으로 들어오는 게, 관이 나를 통제해주는 오행이 뭔가에, 그거에서 뭐 여러 가지 개운법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개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운이 나에게 없는 오행이 채워지면 사실은 좋아요. 그 10년의 대운에 그 기운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오행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목을 쓰고 싶은데 자꾸 금이 들어와서 이 목을 못 쓰게끔 극한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장소를 목 기운이 많은 대로 이사, 이민을 하거나, 집에 목 기운을 많은 거를 채워 넣거나, 뭐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 그쪽 그 목 기운과 관련된 색깔을 입거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그 사람의 운을 같이 바꾸는 어떤 그런 거예요. 한 큐로 뭐 몇 천만 원짜리 구슬해서 한 방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결국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간절해야 통한다고.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뭐 양자물리학에도 있죠. 내가 뭔가를 간절히 그거 하면 그 기운이 나에게, 그런 것과 약간 일맥상통해요. 하지만 저도 계절이 변하는, 이 사람한테 화가 필요한 여름의 계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대운이 계속 겨울 수로 가고 있다. 그런 경우에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를 맺죠.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만약에 수가 너무 많은데 화가 필요해. 수가 많으면 목으로 빼주거나 화로 얘를 좀 증발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목이랑 화가 많은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본인의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식들 아니면 그런 사람하고 또는 사회에서 친해지는 사람들도 나와는 조금 나를 보완해주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더 끌리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유 없이 저 사람 좋아, 이유 없이 싫어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의 교감이거든요. 기라는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교류,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화기운이 너무 많으면 그 화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며 쟤 화가 많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쟤는 왠지 밝네? 그리고 막 팽창하고 확장하려고 하네? 근데 본인한테 화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그 기운이 되게 매력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화가 되게 많아. 본인도 막 속 시끄럽고 막 퍼져나가는 기운인데 상대가 화가 많아. 서로 시끄럽기 때문에 서로 안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금이나 수기운을 보면은 차분해지면서 그 사람의 그게 서로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합이에요. 그래서 궁합을 보러 오는 커플들 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실은 커플들이 만나게 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뭐 본인의 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게 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너무너무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오행 중에 본인의 천간의 기운이 상대방의 천간에도 많고 지지에도 본인하고 비슷한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끼리는 되게 그 동족의식 같은 거를 느껴요. 편해요. 왜냐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니까. 저도 저랑 비슷한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하고는 되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그 남녀 간에 그러니까 동성 간에는 괜찮아요. 그게 친구로 지내기에는. 하지만 이제 그 이성 간은 이성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음양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걸 각 사람이 더 끌리더라. 그래서 남녀 간에는 두 가지 커플이 있는데 싸우더라도 애인 같은 커플이 있고요. 되게 남매 같은 커플이 있어요. 남매 같은 커플은 비슷해요. 사주 구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불처럼 다뤄오지는 않는데 은근히 오래 갈 수 있는 커플이고 서로 막 확 타오를 수 있는데 자주 싸운다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오행이 많은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탁하냐 막냐가 사주가 좋다 나쁘다 운이 좋냐 안 좋냐 이거를 그가는데 운이 안 좋게 흘러가고 좋게 흘러가고를 여러분들이 자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본인 스스로에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모카토금수를 설명하면 그걸 아시는 분들은 찾아보시지만 그거를 모르신 분들은 답답하잖아요. 운이 이거 지워야 되는데 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지금 네 일단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탁하고 막냐는 운대가 좋아지시는 분들의 마음은 첫 번째 이제 긍정의 마인드로 많이 바뀌어요. 그럼 대신 탁하게 가시는 분들은 부정으로 가겠죠.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로 가장 말과 표정에서 나와요. 매사에 불만이 있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우리 이제 애들 보면 사춘기 애들 보면 갑자기 그때 부모님에 대한 또 주변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 같은 거지 그 아이의 운이 나빠진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기에 잘못 보내면 그 아이의 인생이 그 뒤에 오는 인생이 힘들어질 수는 있죠. 근데 사춘기 그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과 또 눈빛에서 약간의 탁한 기운 또 약간의 사람을 쳐다볼 때의 살기 그리고 초점이 없다거나 이거 뭐 관상이랑 조금 통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는 조금 안 좋게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하시고 상대방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운이 좋게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많고 웬만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눈빛에서 빛이 나요. 조금 맑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어 보여요. 혹 관상을 보시는 분들은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경험인데 제 샵을 문을 열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진짜 그 뒤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어떤 거를 느낀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분 운 때는 괜찮기는 했어요. 하지만 운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긍정과 부정이고요. 두 번째가 상식선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이 상식이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하나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8, 90%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보편성을 가진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인 윤리 규범. 그거를 상식이라고 하는데 운이 나빠지시는 분들은 이 상식이 안 먹히는 행동을 해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소송에 휘말리셨는데 그 소송을 거신 분들의 이 주장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변호사 분들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사주를 봤어요. 운대가 네 탁하게 흘러가세요. 그러니까 오행이 너무 집약적. 수일간이셨는데 토가 자기 사주에도 많은데 지금 대운이 토가 하늘 땅에 또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오행이 서로 이 생극제화가 안 되면 탁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한 분은 토일간이셨는데 또 토가 네, 겁재로 대운의 10년을 네, 욕심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제가 이 탁하냐 막냐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하다 보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행동을 해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욕심이 많아지면 인성이 제가 여기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럴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변 사람 얘기를 안 들으실 경우에는 그분들의 운때는 나락으로 바닥을 쳐야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3번이요. 우리가 흔히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종교의 교리는 어디에서나 다들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탐욕이요. 탐욕스러워져요. 이 탐욕이라는 거. 네. 이 탐욕은요, 본인이 누구나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예요. 재성은 있어요. 생명체는 욕망해야 사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분수보다 지나친 거예요. 남의 걸 탐한다거나. 이 탐욕 안에는 내가 못 가져서 시기 질투, 온갖 어떤, 뭐랄까, 네. 이 탐욕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단계까지 가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간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경쟁 사회기는 한데, 공정한 경쟁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딛고 올라가는 나의 노력이 그거 하는 건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데 악역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일부러 술수를 꾸미고 못하게 해서 얘를 그거 한 다음에 자기가 올라가죠. 그런 사람들 끝이 좋던가요? 물론 세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전생과 윤회와 다음 생에 이런 거를 관계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 다음 생까지 그게 계속해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탐욕이 지나치다 하는 사람, 왜냐면 탐욕이 지나치면 상식을 깨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 논리가 되게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자, 집착이요. 이 집착은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과거의 자기 어떤 그거에 대한 집착. 왜냐하면 집착이라는 건 거기에 하나에 몰빵되어 있어서 다른 걸 못 보고 기회를 안 그거 하는 거죠. 네. 이 집착이 또 귀문이나 원진, 귀문관사라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어떤 오행이
오행이 만약에 금이 없어요. 근데 이 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이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채워지거든요, 오행이.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집착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요. 생명의 어떤 그 오행의 원리로. 하지만 이 집착이 뭘 부르냐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그러니까 오행도 사실은 흘러야 되고 계절도 흐르고 왔다 가듯이 인연도 왔다 간다라는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 이 집착은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사람이 형태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 왔다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 사귀던 여자가 변심하면 데이트 폭력. 네. 그것도 집착의 하나에서 나오는 광기 어린 행동이에요. 물건에 대한 집착이 물건을 막 수집욕. 그런 것도 운대가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 패턴입니다.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흘리고 자기를 제어해주고 내가 이 적절한 어떤 이 선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 탁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요 가장 드러나는 행동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말과 행동에서의 이 사람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는 그렇죠. 목표가 있고 노력하는 걸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 목표나 노력이 너무나 광적인 어떤 집착을 보일 때 그거는 자기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를 밖으로 투사하는 거거든요. 뭐 일에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다 비슷한 기세로 나타나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게 영화의 소재나 뭔가 드라마틱한 인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요즘 저의 드는 생각이에요. 밋밋한 인생, 어디에 뭐 내가 막 사랑도 깊게 하지 않고 뭔가 욕심도 없이 그냥 조용히 무르듯이 사는 인생이 밋밋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50을 앞두고 보니까 그런 인생이 사실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거죠. 방황이나 열정이나 그거는 20대 때, 20, 30대 때 보통 하는 거잖아요. 화해 가장. 근데 이제 이 사람이 50대 때 갑자기 그런 게 들어왔다. 이거는 약간 인생을 역행하는, 거스르는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인생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다시 한번 나는 열정을 꽃피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지. 물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안에 열정을 확인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인생은 늘 사람은 가슴 뛰면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나친 네 지나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대로 나의 부족함을 어떤 물건, 어떤 대상, 사람 거기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편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서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요. 편해지고 그 상태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과 불안한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만이 아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 고객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 안 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뭔가 건물이나 땅을 사신다 그러셨을 때 제가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뭐 타로로 뽑아 봤을 때도 비슷했는데 그분 역시 그게 찜찜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게 이제 맞았으니까 본인의 마음을 정할 수 있었는데 요는 그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간단하게 한 사람의 운대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자가 테스트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은 어떤 거에 집착하거나 탐닉하거나 꽂힌다. 그거는 자기 운이 조금은 힘들어지는 걸로 가시는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저 사람 요즘 왜 이렇게 오버해? 또는 부정적이야. 또는 뭔가 상식선에서 벗어나.
너무 욕심이 많아. 또는 늘 부정적이야. 그리고 얼굴빛도 조금 그거 하고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너무 뜬구름을 잡고, 그러니까 극과 극은 좋지 않아요. 너무 우울해져 있는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붕붕 뜨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안정을 벗어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뒤에 불안의 요소를 갖고 올 수 있는 그게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 운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부터 나의 운대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최소한 나빠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전에 찍은 셀카와 지금의 셀카를 비교해 봤을 때, 옛날의 셀카엔 눈이 약간 눈빛이 흐리다고 해야 될까요? 목표의식이 없는 눈빛?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셀카를 찍으셔서 그 전체적인 인상, 이목구비의 예쁨 이런 거 말고요. 그 내 인상 전체가 주는 인상이 조금 맑고 편하고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 진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행이 상생상극을 통하는 게 이제 한의학에서 아이고 이거를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고 했나? 통한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통하지 않다라는 거는 고통, 통증을 얘기하는 거죠. 이 통은 통할 그거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예요. 몸도 건강도 사실 우리 장기도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을 가지고 건강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한의학과 이 명리가 별개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오행이 정신에도 영향을 주지만 몸에도 영향을 줘요. 내가 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건전할 수 있겠어요?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내 운이 과연 내 사주 대운이 맑게 가냐 탁해 가냐, 즉 운대가 좋아지냐 나쁘게 가냐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